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60대 이상 분들이 평생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배를 한 번씩 보십니까? 슬쩍 손으로 눌러보시기도 하시죠? 예전에 잘 맞던 옷이 이제는 허리에서 잠기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드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만 볼록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 하나로 그 뱃살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하셨던 행동들이 사실은 뱃살을 더 키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2.7배, 심근경색 위험이 3.4배, 뇌졸중 위험이 2.1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조금 나온 것 같다는 느낌만 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왜 배가 나오는지 진짜 이유. 둘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뱃살을 더 키우고 있는 잘못된 습관 3가지. 셋째, 양배추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 레시피와 방법. 그리고 넷째, 효과를 2배로 올리는 생활 습관 변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힘든 운동도 없고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메모 준비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뱃살을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생각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에서 복부 비만에 해당하는 분이 전체의 4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겨우 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포기를 멈춰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 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나머지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뭘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배만 볼록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크게 감소하고 남성도 6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서 지방을 고루 분배하는 사령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방이 어디로 가냐?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복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지방이 온몸에 골고루 퍼졌다면 이제는 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입니다. 3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이 기초대사량이 약 17에서 18% 낮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 감소입니다. 우리가 40대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근육이 약 23% 적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왜 뱃살이 찌냐고요? 근육이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게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배 둘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복부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과 내장 사이사이에 파고드는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보기에 안 좋지만 큰 위험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조용히, 소리도 없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은 물이 가늘어지고 결국에는 수도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지방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혈관을 좁히면서 결국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처음에는 허리둘레가 조금 늘어난 것 같더니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경계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당뇨가 찾아옵니다. 당뇨가 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심장병으로 이어지고 눈과 신장에도 합병증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손주들 곁에 건강하게 있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고 내 건강은 뒤로 밀어가며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잘못된 습관,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으신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혹시 아침을 거르고 계십니까? 살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아침은 아예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첫 끼를 드시거나 아니면 오전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뒤 약 2시간 안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비상모드에 들어갑니다. 비상모드가 뭐냐고요? 마치 겨울에 보일러를 꺼놓은 집과 같습니다. 보일러를 끄면 집이 냉골이 되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온기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대사 속도를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인슐린 분비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음식이 확 들어오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그 에너지를 전부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버립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배 쪽으로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살을 빼려고 아침을 안 드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뱃살을 더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은 아침을 먹는 분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을 빼려고 하셨던 그 행동이 오히려 뱃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기름기를 완전히 끊고 계십니까? 볶음 요리도 안 하시고 삼겹살도 안 드시고 심지어 참기름조차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름이 살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큰 함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적정량의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간식을 자꾸 찾게 되고 밥을 먹고도 허전해서 빵이나 과자를 하나 더 드시게 되죠. 기름을 빼려다가 오히려 전체 식사량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이 부족하면 피부도 같이 망가집니다.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 바로 지방산이거든요. 얼굴이 건조하고 칙칙해지시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속상해 하셨던 분들, 기름을 너무 끊으신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장 지방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생선기름 같은 좋은 지방은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십니까? 저녁 7시쯤 식사를 하시고 8시면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소파에 누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잠이 드시는 경우도 많죠. 이게 왜 위험하냐? 저녁에 드신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누워버리면 그 에너지를 소모할 기회가 사라져버리죠.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뱃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창고에 물건을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복부지방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3%더 많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을 굶어서 대사가 떨어지고 기름을 안 드셔서 포만감 호르몬이 무너지고 저녁 먹고 바로 누우셔서 지방이 쌓이고 이 세 가지를 몇 년이나 반복하셨으니 뱃살에서 살이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싼 보조식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뱃살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양배추즙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는데요. 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일반적인 양배추즙이 아닙니다. 효과를 2배에서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먼저 양배추가 왜 이렇게 몸에 좋은지 이해하셔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크게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포라판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성분이 지방세포의 새로운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지방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U는 사실 채소 중에서 양배추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벽을 코팅하듯 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음식 속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이어트 효과도 나오거든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2.5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빗자루처럼 쓸어내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변비가 해결되고 체중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한마디로 양배추는 뱃속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내장 지방을 막아주고 위장을 보호하고 장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서 드십니다. 그런데 생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에는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고 또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생 양배추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양배추를 한두 번 드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쪄서 드시는 겁니다.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겐의 87%가 파괴됩니다. 그러면서도 설포라판과 식이섬유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생으로 드셨을 때보다 우리 몸이 양배추의 좋은 성분을 훨씬 더 잘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우려낸 녹차가 찬물에 우린 것보다 성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찌는 과정에서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찌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여기에 2가지를 더 넣으셔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비법입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지금부터 핵심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양배추 잎 4-5장, 사과 반개 또는 토마토 1개, 물 1컵 반, 올리브유 1숟갈이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양배추 잎을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뜯어 주십시오. 그 다음 찜기에 넣고 약 7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찜 받침을 올려서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양배추가 살짝 투명해지면서 부드러워지면 다 된 겁니다. 둘째, 찐 양배추를 믹서기에 넣으시고 사과 반개를 껍질 잘라서 같이 넣어주십시오. 왜 사과냐고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펙틴이 장 속에서 젤리처럼 되면서 지방과 노폐물을 감싸 안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뱃속 청소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당뇨가 있으신 분은
사과 대신 토마토 1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사과보다 훨씬 낮거든요. 셋째, 물 1컵 반을 넣고 곱게 갈아주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시피에서 절대 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갈아놓은 것에 올리브유 1숟가락을 넣고 살짝 저어주십시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포만감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아까 두 번째 잘못된 습관에서 기름을 완전히 끊으면 포만감이 사라진다고 했죠? 올리브유 1숟가락이 바로 그 포만감 호르몬을 살려주는 겁니다. 1숟가락만 넣어도 식후에 허전한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거기다 올리브유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기름 넣으면 살찌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올리브유 1숟가락의 열량은 밥 1숟가락보다도 적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배추 주스 1잔을 아침 식사 전에 드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만드는 게 귀찮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양배추를 한꺼번에 쪄 놓으십시오. 양배추 1통을 전부 찌시면 됩니다. 찐 양배추를 한 끼 분량씩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드실 때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시거나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1분 정도 해동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사과나 토마토는 그때그때 신선한 걸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3분이면 한 잔이 완성됩니다. 양배추 1통에 3,000원에서 4,000원, 사과나 토마토, 올리브유까지 합쳐도 한 달에 1만원에서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한 달치가 5만원에서 10만원인 걸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세대의 절약 정신이 있잖아요. 돈 안 드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써야죠. 자, 이제 이 양배추 주스를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이 줄어듭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팩틴이 장 속 노폐물을 깨끗이 비워주면서 복부 팽창감이 사라지고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허리 둘레에서 먼저 나타나실 겁니다. 둘째, 피부가 맑아집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는 걸 막아줍니다. 거기에 양배추의 비타민C와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거울을 보실 때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셋째, 소화가 편해집니다. 찐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이 위벽을 코팅하듯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밥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분들이 확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넷째, 변비가 해결됩니다. 양배추와 사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바뀌실 겁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체중 감량 효과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섯째,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먼저 드시면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이걸 세컨드 밀 효과라고 하는데 아침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점심 혈당까지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여섯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합쳐지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점심때까지 배가 든든하십니다. 오전에 간식을 찾으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간식을 안 드시게 되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혈당과 뱃살의 관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식사 순서도 중요한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씁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복부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수록 뱃살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슐린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식사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음식을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시작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물이 위장을 적셔주면서 이후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둘째,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를 지키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42%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는데 순서만 바꾼 결과가 42%입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 채소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배추 주스와 함께 드시면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장속 유익균을 늘려주면서 양배추의 효과를 배로 올려줍니다. 우리 세대가 늘 먹어온 된장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야 지방이 타는 겁니다. 삶은 계란 하나를 아침에 양배추 주스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간식이 당기실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마늘이 사실 뱃살 감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하실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 드시거나 생마늘 한두 쪽을 하루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가능하면 줄이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흰쌀밥은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현미는 혈당 지수가 흰쌀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잡곡을 조금만 섞으시다가 점점 비율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달달한 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우리 눈에는 음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액체로 된 설탕입니다. 녹차나 보리차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야식도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 3시간 이내에 드시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야식이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단만 바꾸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아까 저녁 먹고 바로 눕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 대신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기만 해도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식후 20분 산책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걱정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눕지 않는 겁니다. 서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하냐고요? 실내에서 의자를 잡고 가볍게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20분이 힘드시면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10분이 힘드시면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5분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게 뱃살이랑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 늘어납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면이 6시간 이하인 분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분보다 비만 위험이 23% 높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해보십시오. 잠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이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자기 일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복부 지방이 더 쌓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작은 행복을 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기, 손주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즐거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국 뱃살도 줄여줍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4세 박순자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 뵙을 때 한쪽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안에 건강보조식품이 5가지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분말, 다이어트 효소, 지방분해 보조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샀다는 배 마사지 기계까지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꺼내 놓으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쓰고 있는데요. 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돼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경계치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머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입고 가려고 사둔 한복 치마가 허리에서 잠기지 않아서 결국 헐렁한 바지를 입고 가셨다고요. 그때 손녀 사진을 찍으면서 배가 나온 자기 모습이 찍힌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점점 자신감만 잃어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침을 매일 굶고 계셨고 기름기를 완전히 끊으셨고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우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잘못된 습관을 전부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습관을 바꾸시고 매일 아침 양배추 주스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째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서너일에 한 번 겨우 갔는데 매일 가니까 배가 가벼운 느낌이에요. 장속이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째 어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를 재봤는데 3cm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2달째의 어머님은 작년에 못 입었던 한복 치마를 다시 꺼내 입어보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들어갔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혼자 눈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와 사진을 다시 찍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달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혈당 수치가 경계치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제야 알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사례입니다. 71세 이영호 어르신입니다. 은퇴하신 후 체중이 계속 늘어나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셨는데 배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하셨죠. 이분의 문제를 살펴보니 채소를 드실 때 생으로만 드셨고 기름기를 일체 안 쓰셨습니다. 거기다 아침에 흰쌀밥으로 식사를 드셔서 혈당이 아침부터 출렁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마토를 넣은 양배추 주스로 바꾸시고 식사 순서를 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신 뒤 저녁 식사 후 20분씩 산책을 추가하셨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공복 혈당이 7포인트 낮아졌고 허리 둘레도 2cm가 줄었습니다. 손자 생일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2달 후에 진짜로 같이 자전거를 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주 받는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장이 안 좋은데 먹어도 되나요? 오히려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께 더 좋습니다. 단, 반드시 쪄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2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사과를 넣어도 될까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으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훨씬 낮거든요. 3번째 질문,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참기름도 좋습니다. 다만 각각 특유의 향이 있으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째 질문, 믹서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찐 양배추를 잘게 다져서
사과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약한 불에 살짝 끓여주셔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으깨가면서 드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 처음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찬다는데요? 맞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속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오래된 방을 대청소하면 먼지가 일시적으로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2, 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이틀에서 사흘은 양배추 잎을 2~3장만 넣으시고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6번째 질문. 저녁에 마셔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아침에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대사를 깨우는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7번째 질문. 이 방법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2주면 초기 변화를 느끼시고 한 달이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오고 석 달이면 검사 수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평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침 3분, 평생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질문.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데 먹어도 되나요? 갑상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쪄서 드시면 고이트로겐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50대 이후 뱃살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3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아침 결식, 좋은 기름 완전 배제, 저녁 후 바로 눕기. 이 3가지를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셋째, 양배추는 반드시 쪄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갈아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갈 수 있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넷째, 핵심 레시피입니다. 찐 양배추 잎 4~5장에 사과 반개 또는 토마토 1개, 물 1컵 반, 올리브유 1숟가락을 갈아서 아침에 드십시오. 다섯째, 식사 순서를 물,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시면 식후 혈당이 42% 낮아집니다. 여섯째,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와 하루 7시간 수면이 뱃살 관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된장, 계란, 견과류, 마늘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빨라집니다. 여덟째, 달달한 음료와 야식을 줄이시고 흰쌀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주말에 한꺼번에 쪄서 냉동 보관하시면 평일 아침에 3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모든 걸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 고생, 그 희생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이 건강한 우리를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해보십시오. 양배추 한 통 3,000원에서 4,000원, 사과 몇 개에 2,000원, 올리브유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한 달에 1만원에서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2주 뒤에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시고 배가 가벼워지시고 거울 속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으실 겁니다. 한 달이면 허리 둘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친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